자, 오늘 11월 7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 시장 좀 많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. 보면은 상승 종목 코스피가 소폭 강보합 정도 0.04% 정도 상승했는데, 상승 종목 355 종목에 하락 종목 513 종목이에요. 하락 종목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고,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1.32%나 빠졌습니다. 역시 528 종목 상승에 1051 종목 하락이었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.3%, 0.8% 조금씩 버텨줬고, 그리고 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 은행주도 좀 버텨주고, 트럼프 관련주라고 나올 수 있는 뭐 현대중공업,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버텨줬는데, 실제로 하락한 종목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았다라는 점을 보면은 시장 전체로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, 트럼프가 당선돼서 어제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찍었거든요. 보시면은 어제 미국 시장 다우존스 3.5%, S&P 2.5%, 나스닥 2.9%이 정도 있으면 우리 시장도 가야 되거든요. 거기다가 오늘 아시아 시장 보면은 니케이가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고 상해 2.5%. 사실은 제일 빠져야 되는 곳은 중국입니다. 왜냐면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때린다고 했는데, 미국 시장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, 중화권 시장 전부 다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. 항생도 2% 넘게 올라갔고요. 현재 유럽 시장도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입니다. 근데 우리 시장만 유달리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압력을 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, 오늘 사실 이제 우리 낮에 제일 이슈가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 좀 넘게 했는데, 12시 조금 넘어가지고부터 이제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.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그냥 빠지는 게 폭이 확실하게 보이는데,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들, 뭐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올까 라는 기대감들도 좀 있었는데, 그냥 뭐 변명과 구참만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안 좋은 흐름들을 보이지 않았나. 사실은 제일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피해를 입을 곳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입니다. 근데 중국도 강하고 뭐 일본도 괜찮고, 일본 어차피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미국 좋고,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 시장만 좀 소외되고 있는 거는 결국 우리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고,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,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그런 거 아닙니까? 내가 집권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라고, 물론 그렇게 맘대로 되겠습니까만은, 그 정도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거기에 지금 인원들을 파견하고 있잖아요. 그것도 이거 뭐 국회 동의 필요 없다라고까지 하고 있으니까, 거기에 있는 전원이 우리나라에 지금 온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. 제가 항상 보면은 외국 저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전쟁 위기를 많이 느끼지 않는데, 비해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전쟁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에서 네 가지 곳이, 네 군데의 화약고들이 있다. 한 군데가 중동이죠. 지금 싸우고 있죠.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. 두 번째가 러시아,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죠. 남은 두 군데가 우리나라하고 대만입니다. 중국, 대만, 그리고 우리나라, 북한인데, 중국, 대만은 사실 싸우면 안 되잖아요. 중국이 쳐들어오면 대만이 어떻게 막아냅니까?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단한 거죠. 근데 중국이 밀고 들어왔을 때, 미국이 러시아한테 하듯이 일방적으로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?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. 근데 일반적인 싸움이고, 어떻게 보면은 뭐 금방 끝나거나 또는 합의가 돼서 전운만 감도다 끝날 수 있는데,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싸운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전력이 우위에 있다고 저는 군대에서 배웠는데,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군대 있을 때는 어, 북한이 더 우위에 있다고 배웠었어요, 처음에는. 근데 왜냐면 북한은 재래식 무기가 많기 때문에 쓰고 버리고 해도 끝없이 나온다, 이렇게 배웠거든요. 근데 예비군 훈련 가거나 민병훈 훈련 가면 우리가 뭐 최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, 뭐 이렇게
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 한참 제 어릴 때는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주한미군 반대하고 막 이러는 시절이었으니까 효순이 미순이 사건도 있고 할 때니까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또 우리가 워낙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전은 이제 재래식 무기로만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잖아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뭐 민방위 같은 데 가면은 또 우리나라가 뭐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거기에 북한군 파견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고 이러면은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돼서 우리 시장을 누를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정부에서 좀 정신 차리고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오늘 이차전지도 그렇고 뭐 트럼프가 제재를 가하면 빠질 종목들은 빠지겠죠. 이차전지가 그런 어제 어떻게 해서 보면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차전지가 부실했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음 정말 제일 피해를 받아야 될 중국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. 근데 우리만 빠진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